자, 목요일 동키분들의 뾰로롱 마법봉 봉선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키워드리는 마법 봉선미입니다. 아, 씩씩하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동키 여러분들 병원 다녀오시고 나면 영수증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우선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보험료가 지원되는 항목을 말하고요. 병원마다 진료비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진찰 비용이나 검사 비용, 또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병원을 가든지 급여 항목은 똑같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병원을 다녀왔을 때 비급여 항목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요. 급여의 반대 경험이죠. 첫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내가 100%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항목들로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나 시력 교정 또는 예방접종 같은 진료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진료 비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 정리를 해보면 급여와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이고, 진료비는 급여는 병원마다 같은 금액이 청구되지만 비급여는 병원마다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같은 치료, 같은 주사라도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를 책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비급여 항목은 급여 항목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서 보상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가 다르다. 병원은 집 근처 자주 가던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진료비 자체는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거든요. 진료비를 결제할 때도 그냥 이만큼 나왔구나 하고 그냥 결제하라 그러면 하고. 사실 좀 충격이긴 한데요. 병원마다 금액이 얼마나 다른지를 내가 비교해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비를 공개해서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드리는 항목이 많아지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과 약제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이와 함께 늘어나는 중인데요.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한 사람 되게 칭찬해 줄 만하네요. 그렇죠.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작년부터 첫 시행이 됐는데요.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 기술 항목 등을 포함해서 600개 가까이 공개 중이고요. 올해는 1000개가 넘는 항목으로 늘어날 계획이니까요. 의료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토당토 않게 너무 비싸게 받는 병원들을 좀 걸러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걸러낼 수 있습니다. 진료받고 싶은 치료가 있을 때 병원별로 금액 조회를 한 후에 저렴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려는 지역과 항목을 선택하면 진료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병원별,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비교가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저렴해진 항목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료 기술과 새로운 치료 재료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안 좋아서 MRI를 찍었다. 그럼 그런 것도 비급여잖아요. 네, 그럼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각종 예방접종 비용도 비교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꼭 진료비 절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똑소리가 납니까? 앞으로 봉 전문가님이라고 안 하고 똑 전문가님이라고 하겠어요. 동키 여러분의 마법 봉, 마법 똑. 우리 봉선미 전문가님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 비교를 통해서 진료비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안 비싸고 이런 것들 비교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만 딱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팁이 절실한 요즘인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도 진료비 한번 절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봉 전문가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봉자바스를 외치신 그분,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잘가 귀여운 하나야. 다음 주에 보자. 조심히 가요, 나. 차 조심하고. 아, 오늘도 끝났네. 여보, 당신도 수고했어요. 아. 머리 아픈 건 좀 어때? 아, 약 먹으니까 좀 괜찮네. 그냥 가벼운 두통인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뭐 머리 아픈 게 뭐 어제 오늘인가. 당신이야말로 약 먹어야지. 아이, 내가 갖다 줄게. 앉아있어. 뭘 일어날라 그래. 내가 엊그제 전화 받고 놀란 걸 생각하면 아, 갑자기 당신 그냥 차에 받쳤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아, 차가 그냥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올 줄을 알았나. 그래도 여보, 이만한 게 어디야. 나는 혹시 입원이라도 해야 될까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번 뭐 하면 되지. 아, 그게 어때서 그래. 아이고, 모르는 소리 말아요. 입원하면 당장 공부방은 우리 어떻게 하고. 아직껏 며칠 다듬으면 되지. 당신 혼자 어떻게 병원에 둬. 내가 큰일 났어요, 가르쳐야지. 여보, 다리 다친 게 무슨 대수라고 공부방을 닫어. 에이, 그냥 병원에 혼자 있으면 되지. 아니면 뭐 간병인을 써도 되고. 간병인이 한두 푼이야. 아이, 차라리 그 돈이면 공부방 며칠 닫는 게 나아. 아, 그리고 난 당신 옆에 있어야지. 아휴, 이럴 땐 여보, 자식 있는 애들이 부럽긴 하다. 일로 와봐. 응? 그치? 여봉봉? 늦었어. 우린 한참 늦었어요. 자, 오늘은 봉 전문가님이 상담해 주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하네요. 60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있으셨어요. 예. 네, 은퇴 후에 작게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60대 후반의 부부를 뵙고 왔는데요. 노후 걱정으로 또 자녀가 없으시다 보니 아플 때 간병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크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 60대 후반에 또 아이들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또 아플 때 간병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그렇죠. 되나. 그러면 관련 보험을 든 게 전혀 없으신 상태였어요? 그렇죠. 우선 간병의 보험은 없으셨고요. 어. 실손의료비와 건강보험은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아. 실손보험은 우체국에 보장이 잘 되어 있으셨지만 건강보험은 2002년도에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 안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보장의 기간이 80세 만기로 짧은 데다가 또 보장의 범위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이 좁은 범위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전 보험들은 희한하게 이렇게 보장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진짜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근데 보장 기간이 이렇게 짧으면 뭔가 남아있는 노후 생활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0세 보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80세부터 100세까지가 진짜 노후에 대한 대비일 텐데 그때 보험 혜택이 사라지게 됐을 때 그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연세 드시면서 많은 부분이 보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요즘은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많이 판매는 되고 있는데요. 80세 이후로는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시기여서 당연히 보장은 애초에 가입 시점부터 100세 만기로 설정이 되셔야 되겠고요. 다만 80세 만기 보험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좋다면 기간과 보장의 내용을 일부 업그레이드한 채로 기존 계약은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요. 동기분들도 가입하고 계신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입 내용을 알아야지 부족한 부분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유, 내가 내 가입 내용도 잘 모르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요청을 해, 상담 요청을.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 신청 편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일단 보장 기간이 너무 짧아요. 보장 너무 기간도 짧죠. 좀 네. 늘리셔야겠고 보장의 범위도 좀 넓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기존 종신보험을 유지를 하시면서 표적항암 치료라든지 혈전용의 치료 등 없는 특약에 대한 보충을 해드렸고요. 보장의 범위도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넓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거에서 좀 좁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좀 조언을 해주셨고 네.
간병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됐나요? 네, 우선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특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매번 헷갈려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돈으로 지급받는 간병인 보험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해 주시는 분을 직접 보내주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맞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특약은 본인이 선택한 간병비를 간병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입원 일당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이와 달리 보험사에서 간병업체를 지정해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특약입니다. 요거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으실 수 있지만 간병인 보험의 사용 일당과 간병인 지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네, 물론 시스템 자체가 돈으로 지급하는 것과 또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지만요. 간병인을 보내주는 간병인 보험은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져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의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간병인 사용 일당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돈으로 받는 거다. 하루에 얼마 정도가 나와요? 요즘은 간병인을 사용한다 그러면 한 14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급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180일 한도를 두고 하루에 15만 원이 지급되겠고요. 180일 텀을 띄우게 되면 다시 1일부터 보장이 시작이 됩니다. 또 지난주부터는 18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360일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한 특약을 출시한 회사도 있었는데요. 물론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그리고 재활병원 등은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 보장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자세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180일 이후로도 받을 수 있다. 뭐 좋은 내용 같아요. 사실 수술 후에 재활을 돕는 한방병원 또 재활병원 이런 곳이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180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간병인 보험은 일반 병원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네, 우선 15만 원이 지급되는 금액은 일반 병원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요양병원에서도 하루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금액이 많이 줄긴 하네요. 그렇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을 대신해주는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전체적으로 전국의 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에도 입원비 개념으로 7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간병인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간병인 비용을 체증해서 지급되는 체증형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월 납입보험료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0세까지 계속해서 체증이 되기 때문에 표준형과 체증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에 추가로 다른 특약들 탑재도 가능합니까, 전문가님? 네, 물론 가능합니다. 요즘의 보험은 설계 시에 다양한 내용의 특약들 중 조합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급병원 1인실에 입원 시에 하루 입원비를 6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고요.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셔도 하루 20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도 탑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할 때 6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특약. 하루에 60만 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전국에 한 50여 개? 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병원들은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또 1인실이라고 하면 병실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60만 원씩 지급이 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가 비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험료는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급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1인실로 명시를 해두고 있어서인데요. 연령대와 직업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1,000원 이쪽 저쪽이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함께 탑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왜 깜짝 보통- 놀라셨어요? 아니 보통 1,000원 네. 안팎이라고 얘기하는데 1,000원 이쪽 저쪽이란 표현은 네, 살다 처음 들어봐서 그만큼 저렴하다. 여러분 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1,000원 안팎, 네. 1,000원 이쪽 네. 저쪽이면 네.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가 몰라서 놓칠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급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1인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비를 60만 원 혹은 종합병원도 20만 원까지 하루당 지급이 되는 그런 특약입니다. 와, 이거 1,000원 안팎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너무 신기하네요. 좋죠. 네, 너무 좋죠. 좋네요. 네네. 보험을 가입할 때 탑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특약들이 함께 있다라고 네.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특약들을 함께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한테 맞는 간병보험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소개해 주신 그러니까 60대 후반 정도가 되셨고 두 분이 함께 은퇴 후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셨고 자녀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몸이 아플 때에는 간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이분들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나요? 네, 우선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간병인 보험을 체증 형태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비갱신형으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 지급되는 내용에 또 상급병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인실에 입원하셨을 때 하루에 60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인공관절 삽입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안내가 되면 얼마 정도예요? 60세 지금 후반 정도 되시면 보험료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전체 이 모든 특약들을 다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와. 이 두 분은 아픈 것이 한 곳도 없어서 가능했던 건가요? 물론 약도 드시고 계셨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호 상품이라고 해서 5년 안에 입원과 수술력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계를 해보면 건강체보다도 보험료가 더 저렴할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건강체는 질병에 대해서도 가입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책임 개시가 시작되면서 15만 원이 전체가 지급되는데 간편 상품이라고 해서 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안에는 질병에 대해서 절반만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똑같은 연령대에 간편 상품으로 해서 3호 간편 상품으로 설계를 해드리는 것과 건강 상태 형태로 가입을 해드리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분은 오히려 간편 상품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절반만 지급되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지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건강체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편 상품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원이 지급되는 그 차이만 있게 됩니다. 나머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든지 또는 말씀드렸던 상급 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라든지 또는 이 속에 독감에 진단되셨을 때 진단금을 또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세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1인실을 쓰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네요. 좋죠. 그런데 모든 회사가 이렇게 6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한 개의 회사에서만 60만 원까지 금액을 올려놓은 상태로 고객분들께서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열어놓은 상태고요. 여타 다른 회사들은 5만 원에서 많게 10만 원 안쪽으로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의 플랜들을 한번 설계를 받아보시고 그중에서 60만 원을 주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방송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전문가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겠네요. 역시 사연을 주신 사례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걱정이 많이 됐는데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라면 네. 60대 후반이신 분들은 아마 예상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가능하시고요. 예, 예를 예. 들어서 70대 후반 같은 경우도 20년 갱신이나 또는 30년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4만 원 안쪽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설계 받아보시면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마음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네.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감탄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도 상담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꼭 상담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735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돼서 알아보다 보니까 요즘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입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도 간병인 보험에서 간병비를 청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물론입니다. 네. 일일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입원비 개념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들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5485님께서요. 저도 간병비 보험이 있는데요. 가족이 간병했을 시에도 간병비가 지원되는 보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어느 회사에 가입하셨는지를 보면 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일부 회사에서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 원래는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이 속해 있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간병인 그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라는 그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건데요. 네. 어떤 회사는 그거를 원하지가 않고 그 케어네이션이라는 앱을 통해서 그 앱 안에 간병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간병인으로 내가 고용해서 썼으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 가족이 그쪽에 간병인으로 등재를 한 상태에서 가족을 선택해서 간병인으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족 간에도 간병을 하고 간병인 보험으로 수령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그 가족이 간병인 자격증이 있건 없건 이런 거는 상관없는 없군요. 거죠. 네네. 네. 자, 이 부분도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7445님. 부부 중에 남편은 퇴직을 했고요. 아내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보험을 부부 둘 중에 누가 드는 게 맞을까요? 네, 두 분 중에 꼭 한 분만 간병인을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아내가 아프시게 되면 우리 남편분께서 간병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퇴직을 하신 상태니까요. 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아프시다고 하면 아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와서 간병을 하셔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입을 하고 나중에 다음 분이 가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첫째 순위는 우리 남편분의 간병인 보험부터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지금 남편분이 더 급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1054님. 간병인 지원 보험에서 한 번 입원했을 때 180일 한도로 보장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아빠가 이번에 대학병원에서 10일 동안 입원을 하시고 간병인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퇴원을 하신 후에 바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바로 간병인을 지원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180일 보장 받으신 후에 이어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네.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요양병원에 가셨을 때도 1일부터 보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병원을 옮기면 다시 1일부터 시작입니다. 동일한 질병이면 더해지게 되는데요. 네. 일반 병원하고 요양병원은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새롭게 1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일 이후로 지급이 되는 그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요양병원은 또 제외가 되거든요. 하지만 180일 이후에도 가능한 회사가 있다.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안보현 님도 질문을 주셨어요. 일상생활 중에 물건 파손 변상해주는 보험이 있나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그럼요. 일상생활 중에 내가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담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특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신지 그 사례를 적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고령화 시대의 간병인 보험에 대한 보장 설계 꼭 필요합니다. 둘째, 간병인 보험의 다양한 특약 탑재로 보장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고요. 자,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는 봉선미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